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정의롭게 살아내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응원합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교육비로 거의 한 20 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아이가 뒤처질까봐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공교육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고도 없고 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방식이 너무 딱딱하고 교과서 위주의 공부 교육이니까 취미나 적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관련된 활동을 많이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개인주의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인성 문제, 학교폭력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 심한 사건으로 발생하기 전에 더 많은 교육과 지침을 통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책 마련 과정에 소통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여러 선거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전라도 교육감 선거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2명이 더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제 5파전이 됐습니다. 교육감뿐만 아니라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의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주말 사이에는 주요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홍보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58일,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공천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다급해지겠죠.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부터 선거 과정 전반을 지켜보면서 혹시나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지, 후보가 너무 지나친 비방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유권자들 역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기간 선의의 경쟁과 정책 선거를 기대해보면서 저희 페트롤 전북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무주군 설천면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무주군은 양봉 농가 농민이 병해충을 방지하는 훈중 작업을 하다가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는 기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임정엽 전 완주 군수 등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 인사들이 제기한 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는 기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서 6일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당원을 돕기 위해 특별당비를 모금해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었던 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는 기사. 전라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추념식 및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 식당과 카페 등 식품 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 전라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중 도민들을 위해 방호 물품을 지원한다는 내용. 6일 지방선거 60일 전인 지난 2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는 기사. 오늘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고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대기도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예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주요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롤 전북 정치쟁점 국민의힘의 정운천 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대입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신영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새해 잘해봅시다. 네, 네. 자, 예. 뭐 민주당은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정운천 도당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도 김성주 도당위원장에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한 차례 지난주에 나오시고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 이런 입장이신데 정운천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신 의원님과 함께 하실 또 기대감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은 하도 많으니까 안 나와도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도민들을 그 쉽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무겁게 보니까 이제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고 사실 김성주 도당위원장 여러 달 전부터 참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건 참여하는 건 좀 힘이 들다. 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시니까 뭐 나쁘지 않죠. 뭐. 네네 신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전북 도당위원장님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공천 업무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실제 당무 처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한가운 제가 다 나왔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김성주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시고 사실 대선 전 몇 개월 전부터 저희가 요청을 했던 터라 어찌됐든 뭐 신영대 정운천 신영대 두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인사 시간으로 올해를 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신영대 의원 첫 시간이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대선이 끝났고 지방선거가 이제 58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전북의 어떤 정치력 또 현실 주소 어떻게 좀 실감하고 계신지 좀 이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때 먼저 신영대 의원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 2011년 대비 한 2.5조 원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뭐 정세윤 총리를 비롯해서 장차관들도 많이 발탁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전라북도의 경제력 지수는 좀 많이 낙후되는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 역할 그리고 행정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 당연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말씀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어떤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현실감도 좀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운천 의원님은 평상시에 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쌍발통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대선 결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데서도 힘이 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니까 다시 정치 현실이 정말 전라북도는 한마디로 이제 참담한 현실인데요. 정말 뭐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의원까지 거의 민주당이 이제 독점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계파 정치랄지 기득권 정치, 지역 패권 뭐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결국 견제와 감시도 별로 약해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부패 비리 온상이 되어서 그 결과는 오로지 이제 피해가 이제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정말 그게 이제 참담한 현실이 된 건 전번 이제 그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민주당이 이제 싹쓸이함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는 국민의힘이 한 명, 비례대표 한 명도 없이 236명 선출직에서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이런 구조는 지금 30년 역사에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번에 다행히 이제 저희로 봐서는 정권 교체가 됨으로써 이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어떻게 희망의 쌍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좀 노력하고 있다. 자, 이 현실은 참 참담합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는 뒤에서 좀 저희가 더 다뤄야 될 게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중요한 현안 관련해서 신영대 의원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군산 조선수 재가동 관련해서 후보 시절부터 좀 강력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가동 정도의 블록 재생산 이끌어낸 바는 신영대 의원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힘들었죠 사실은. 현대중공업 측과 계속 만나가면서 결국은 압박을 통해서 기업을 가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함께 상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올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 10만 톤 규모의 이제 대형 블록 건조인데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볼륨을 키워나가는 형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년 안에 뭐 재가동시키겠다.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만 그리고 내용도 네. 좀 변화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늦어졌는지 그리고 블록 정도의 재가동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차츰 그러면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사실 바로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조선업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예. 일을 할 사람이 현재 없고요. 두 예. 번째로는 협력업체가 다 무너져서 같이 일할 이런 회사가 협력회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재가동의 인력- 시기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다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협력업체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재가동까지 오기까지 이런 결정을 내기까지 힘들었던 예. 과정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도 울산이나 뭐 목포랄지 이런 기존의 공장들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추가로 군산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이런 발표 예.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력 양성이랄지 협력업체 구축들이 제대로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로 차츰차츰 예. 넘어가서 완전한 선박 건조까지 갈 수 있는 시기가 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제 상황도 변수긴 합니다만 사실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사건까지 있어서 울산 입장에 정치권 반발하고 나선 모습도 상당한 뭐 견제 힘이 반영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정우천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표를 제일 많이 줬는데 예. 처음에 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능력한 그 정수를 보여주는 건데, 아니 조선소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조선소는 결국 기업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5년 안에 재가동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해봐야 블록 좀 생산해가지고 울산 갖다 주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2020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0년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금지의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미 그러한 걸 대응해갖고 특수 목적성 이제 산업화 단지를 인재사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걸 정부가 약 5천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가 되고 또 새로운 변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뭐 현대조선한테 기대가지고 계속 그거에만 매달리고 있다가 그것도 문재인 정부 5년 다 가버리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부품 정도 만든다고 6천 명이나 이제 일자리가 있는데 600명 데려다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무능한 정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선제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따로 나눠가지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직접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고 예. 뭐 이렇게 됐으니까 참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실제 조선 쪽은요. 결국 강제 처리 능력으로 실제 그 생산량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에 우리가 10만 톤을 생산하는데 과거에 군산 조선소에 생각했던 가능했던 강제 처리 능력이 30만 톤, 40만 톤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배를 만드는 선박을 건졌던 시점에 한 30주 정도가 회복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대중급 재가동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아까 정원청 의원님 말씀하셨던 특수 목적도 선진화 단지 같은 경우들은 정부 사업이 그렇듯이 우리가 작년에 도에서 용역을 해갖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산자부하고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고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당연히 우리 정원천 의원이 노력하셔서 이게 정부 사업으로 에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 결국은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울산 시당이 크게 반발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정치 돌리고 지역 이익이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 반도체 산업과 조선 산업인데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공장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용인 공장도 있고 수성 공장도 있고 평택 공장도 있고 광주 공장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도 공장을 확장하고 할 때 그 지역이 반발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건데 내 지역에서만 키워라.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고요. 예. 또 더 나가서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경기력 지수가 2위입니다. 1위는 서울이고요. 1인당 지역 성소득이 전국 1위예요. 한번 놀부심보죠. 모든 걸 자기 지역에 다 얻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원청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내에서도 이런 이기주 형태, 지역 분열주 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 짚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알겠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오케이. 그거는요.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그 네. 울산의 그 도의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지역주의의 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국민 통합이고 또 이번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니까 앞으로 예. 노력해야죠. 예. 네. 그래서 신영대 의원이 말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네. 이제 주말 이준석 당대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다녀갔고 호남동행 의원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기대할 만한 어떤 대목이어서 정운천 의원님 역시 이번에 그 예. 윤석열 그 당선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호남에 국회의원이 없는데 동행 의원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있어가지고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그 지역 발전에도 또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군산에는 이제 송석준 의원하고 김미애 의원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서로 잘 협조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에디슨 모터스 군사적 일자리에 뭐 명신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쌍용차 인수 작업 언론에 굉장한 홍보를 통해서 기대치를 가져다 주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상당히 군사적 일자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신영대 의원님? 글쎄요, 사실 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해서 군산 공장은 상용차 중심 라인으로 그 쌍용차 부분은 뭐 승용차 라인으로 좀 잘 구축해서 그런 그 에디슨 모터스의 그 네임밸류도 높이고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참 좋았겠는데요. 예. 아쉽게 이제 쌍용차 인수는 물 건너간 걸로 보이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산 공장이 지어져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고용도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 공장은 상용차 라인으로 이제 그동안 설정을 하고 생산해왔기 때문에 예. 군산의 일자리에 크게 지장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인수위 관련해서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 짚고 지방선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정운천 우리 도당위원장 의원에 대한 기대치도 높습니다. 지역균형 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고 이 지역균형 발전특별위가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지금 그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17개 시도 공약을 수렴해갖고 100대 과제에 이제 촘촘하게 넣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설계를 낼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에서 600조로 50%가 불어났는데 예. 뭐 지역균형발전은 특별하게는 1.1% 불어난 정도밖에 안 됐고요. 또 오히려 이제 그런 자율사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율사업은 줄어들고 공모사업만 4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기관을 지방 이전 문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못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한 걸 제대로 이제 하려면은 시대 정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다 이런 거를 딱딱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런 위원회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예. 아예 부총리급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처 내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 예.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면 뭐 말씀하신 예산 증가라든지 어느 정도의 총괄 조정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 정운천 의원의 역할도 상당히 커지겠네요. 물론입니다. 이건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임수위가 끝나더라도 해체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일들은
우리가 이번에 인수위에서 준비 다 한 것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 감독하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체제가 될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의 혁신 시즌 2라든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또 뭐 예산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실제 과거 이제 국민의힘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지역 규형 발전을 말은 했지만 실제 그 실천 행위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부총리급이다, 뭐 총리급이다, 대통령 직속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자의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지금 정원초원님 말씀을 보면 참 잘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과단한 내용으로 보면 상당 부분 과연 가치나 철학이 지방 분권의 철학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아버지는 KTX 타고 가족은 서울 수도권에 산다. 그러니까 공기업 내려보낸 것은 무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정원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치와 철학을 세우는 게 먼저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런 과정에 한판 뉴딜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쭉 지역별로 좀 분배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뉴딜 사업을 1순위 예산 삭감으로 대상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판 뉴딜 사업 내용 속에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사업들, 지역 뉴딜 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들은 스마트 농생명단지 조성이랄지 재생을 통한 뭐 그린 수소 생산단지 구축이라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삭감한다고 한다면 과연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철 의원님 모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새 정부 내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신영대 의원님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뭔 말 몇 마디 문재인 정권에는 문재인 대통령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조직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지방시대라는 그런 아젠다를 제대로 하는 것은 지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 이건 필수 조건이 됐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데 그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걸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서 균형발전위원회를 그대로 5년 동안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됐고요. 그런 결론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큰 의지를 당선인께서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정치력 또 장 차원에서의 이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선거 이제 공천 방식에 많은 유권자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토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내려와서 광주에서 호남권 지방선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 뭐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보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이준석 대표 호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전남, 전북, 광주를 무대로 한 100여 명이 왔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뤘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대학 때 그 수능 시험 1차 평가 시험 보듯이 우리가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보겠다 하니까 많은 반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이걸 한번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시도 의원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이 기본 자격은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품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기본 이제 평가 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점 제도를 두어가지고 이번 첫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좀 특별한 하나의 시험 제도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지방선거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말이죠. 그 토론회 그 구성위원들과 함께 고민했던 첫 질문이 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철학의 문제부터 좀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공천을 통한 당선이 아니라
왜 자기가 지방선거의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질문의 취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국민의힘도 그런 정도 최소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입장도 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영대 의원님 어떻게 네, 예.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 생각해서 저희 전라북도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검증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좋은 인재를 찾아서 혁신 공천도 좀 하고 또 경선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관리하는 이런 3대 방향을 설정하고요. 예. 좋은 후보들을 잘 찾아내는 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드리려고 아니 근데 합니다. 이제 말로는 계획공천 쇄신하겠다, 청년 여성 가산점 주겠다 그러는데 도당 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고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거 영향력 발휘하는 것이고 다음 총선 염두에 둔 것이다. 지역구 친정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산에 지역구에 두고 있으면서 특정하게 누구를 잘라내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왔어요. 예. 근데 이런 후보들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안 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여성 단체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랄지, 복지 전문가랄지, 예를 들면 청년이랄지 이런 분들 만나보면 실제 지방선거랄지 이런 정치에 진출해서 상당히 머뭇거리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이랄지 지역위원장이 많은 인프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들어가긴 했지만 과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꾸렸고요. 그리고 과반 이상이 여성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내와 당외가 밸런스 있게 어떤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후보들이 많다는 말씀에 정우천 의원님은 부러우시겠습니다만. 네, 예. 네. 자, 정 의원님, 예. 정우천 의원님, 여보세요?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말씀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정말 이번 이제 6.1 지방선거가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상북도 대구는 우리 반대쪽에 있는 데는 59명, 55명의 시도 의원이 있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북 발전 안 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균형 있는 운동장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여야 쌍발동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지혜롭게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배틀 전북에서는 후보자 토론회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14개 시군 그리고 도지사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 패널을 모셔서 검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 권리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신영대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정우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